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라. 우리 모두는 두 개의 훌륭한 선물을 받았다. 바로 우리의 정신과 시간이다. 이 두 개의 선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손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오직 우리 자신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돈을 어리석게 쓰는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돈을 부채에 써버리면 중산층에 합류하게 된다. 그것을 정신에 투자해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부유한 뿐만 아니라 목표와 미래까지 결정하는 셈이다.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단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민이었다. 곧 부자가 될 아버지는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물론 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두뇌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부자 아버지의 7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삶은 사람들을 제멋대로 내두른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간다.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만약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인간의 삶은 2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른다.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애꿎은 사장을 탓한다.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과 무지이다. 그들은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돈을 벌러 직장에 간다. 진짜 중요한 질문인 다른 길은 없을까? 라는 생각은 떠올리지도 못한다.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사고를 한다. 2. 금융 지식을 배워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너무나도 자주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갈 때마다 자기 발에 대고 총을 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오히려 돈의 지배를 당하고 만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일단 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데 전념하라.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가난한 아버지는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부자 아버지는 그것을 부채로 여긴다. 집이 클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현금은 지출을 통해 계속 밖으로 흘러나간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만약 더 큰 집을 사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 주택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남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회사를 위해 일한 목, 정부를 위해 일한 목, 은행을 위해 일한 목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금 흐름은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스토리를 들려준다. 잠시 가난한 이들, 중산층,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패턴을 보고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했고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깁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서 소득의 증가를 창출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수입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안전한 직장을 말하며 투자소득은 주식이나 채권을 말합니다. 수동적 소득은 부동산 투자에서 파생되는 수입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근로소득을 최대한 빨리 투자소득이나 수동적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근로소득의 세금이 가장 높고 세금이 가장 덜 붙는 건 수동적 소득이다. 이것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두를 위해 일한다. 고용주와 정부, 세금, 은행, 융자금 등을 위해서 말이다.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자신의 사업을 하라는 것은 창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산 부분을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진짜 자산은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어음이나 차용증,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그 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이다. 4.
부자들은 영리하게 투자한다. 기업을 통해 세금 혜택. 돈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우리의 고용주에게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되면 우리가 그 힘을 갖고 또 통제하게 된다. 자산 부분에 투입된 돈은 열심히 일해 고용주에게 새 포르쉐를 사주는 훌륭한 직원과 같다.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며 남은 돈으로 삶을 꾸리려 노력한다. 기업은 돈을 벌고 가능한 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이것은 부자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세법의 허점이다.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 돈은 번다, 돈을 쓴다, 세금을 낸다.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은 돈을 번다, 세금을 낸다, 돈을 쓴다. 전반적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및 자산에 대한 보호 정책에 관해 통달할 것을 추천하는 바다. 법적인 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면 장기적인 부의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금융교육의 중요성.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제대로만 훈련시킨다면 정신은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는 지나치게 깨끗한 감이 있는데, 다시 말해 너무 안전하여 수익이 적다는 의미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라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좋은 기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교육을 받지 못해 눈앞에 있는 기회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배자들은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실패란 성공 과정을 구성하는 일부다.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 또한 피해가게 될 것이다. 금융 지식을 키우게 되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내거나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 IQ를 키우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건 즐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 과정의 일부분임을 기억하라. 운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운을 창출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투자가가 있다. 첫 번째는 패키지 투자를 사는 흔한 유형이다. 이들은 금융상품을 대량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무언가를 구입한다. 둘째는 투자를 창조하는 유형이다. 전문 투자가가 여기에 속한다. 만약 두 번째 유형의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 중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찾는 기술. 둘째, 자금 조달 기술. 셋째, 똑똑한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술. 바로 이 세 가지다.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에게는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부자 아버지에게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일자리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인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성공하려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 예컨대 사업 시스템이나 마케팅 같은 것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금융지능이란 회계와 투자, 마케팅, 그리고 법률 지식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라고 말했다. 이 네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 관해 아는 유일한 기술이라고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다.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기술은 현금 흐름 관리, 시스템 관리, 사람 관리이며 가장 중요한 전문 기술은 세일즈와 마케팅이다. 글쓰기와 말하기, 협상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일즈 능력은 수입이다. 강점을 인식시키고 포지셔닝 시키는 능력은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풍부한 자산 부분을 개발하지 못하는 까닭은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이다. 1. 두려움 극복하기.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다. 그것은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을 일찍 시작하여 복리의 힘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잃어서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어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패는 승자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실패는 패자들을 좌절시킨다. 2. 냉소주의 극복하기. 우리 모두는 의심과 해이를 품고 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난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이런 의심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결국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소문과 어두운 전망,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 비판은 눈을 가리는 반면 분석은 눈을 뜨게 한다. 분석은 모든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3. 게으름 극복하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실은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이다. 자신의 부나 건강 또는 관계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경우 말이다. 부자 아버지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이 머리를 닫아버린다고 믿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는 가능성과 흥분, 꿈을 열어젖힌다.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가장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하세요. 무엇을 하든 어차피 비난받게 될 테니까요. 그 일을 해도 비난을 받고 안 해도 비난을 받을 테지요. 4. 나쁜 습관 극복하기.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더 강해진다.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동기를 부여한다. 정부나 채권자에게 지불할 여분의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계속 궁리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 5.
오만함 극복하기. 돈과 금융, 투자 분야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무지는 나쁜 게 아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교육받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고방식을 바꾸고 돈에 대한 교육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하는 당신을 위해 바로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